자, 고개 되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31페이지 여러분, 오늘 취득세 세율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10번 테마.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죠? 이거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보시면은 우리 취득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이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명의신탁인데 과세한다고 그랬죠? 명의신탁.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개인에서 종중으로 다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다시 복귀할 때 하여튼 명의신탁으로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잖아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강원도에서 왔죠. 딱 이상하게 지난주에 믿고 맡은 것뿐이더래요. 믿고 맡았다 돌려받은 것뿐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하여튼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취득세 과세되지 않죠? 근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강원도 온 것 같다. 어째 우리 맨 끝에 저기는? 고향 강원도? 한참 웃는 거 보니까? 자, 갑자기 왠지 친숙해지죠? 자, 강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면 강원도 내가 예전에 원주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원주는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저쪽 가끔가다가 영동 넘어서 온 수강생들이 있고 저쪽 영월 막 그런 데서 있죠. 그쪽에서 온 영월하고 저쪽 넘어서 온 수강생들이 있어요. 그쪽 출신들. 그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수강생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그렇고 나랑 뭔 얘기할 때 보면은 진짜 막 사투리가 심해요. 아니더래요 하면서 굉장히 심해. 자, 갑자기. 그 다음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취득용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4가지 있었죠.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온전은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의 취득, 지난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고,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구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50%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연대납세의무 없다 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예?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없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자,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또 뭐?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입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 사건사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무치상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권리도 대상이 되는 거. 어업권, 광어권은 사실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 토지,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습에서 도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취득세 납세무자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그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고 또 취득세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취득 그러니까 건축물의 조작 설비 갖고 있다.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가설한 자의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X죠? 가설한 자, 이거 가설한 자구나.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과점주주의 취득에도 연대 납세무 있었잖아요. 똑같이 연대 납세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고, 또 공동 상속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 말은 납세무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런 거. 토지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에서 할 때 누가 납세무자 되냐 그러면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밭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수입하는 자예요? 아니면 대여시설 이용자예요? 수입하는 자 이런 거. 또 건설기나 차량 같은 거 시설 대여법에 의한 그 시설 대업자가 취득할 때 그 시설 대여업자지 명의자가 아니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등등 배웠습니다. 지입 차량 같은 거 지입 차주, 실제 취득된 걸 지급한 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랬잖아요. 지입 차량 같은 건 지입 차주가 납세무자입니다. 명의자 아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만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그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자기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에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봐요? 무상 취득으로 봐요? 유상 취득으로 보고. 대가관계 있다고 보죠? 증여자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자, 증여자는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이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걸 봅니다. 다만 채무인수액 상당이 있잖아요. 배우자 직기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의 경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으로 뭐로?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기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도 이 채무액 상당액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마음 착한 삼형제 얘기 드렸어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로요? 유상취득으로 상속을 취득한 거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근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고 뭐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등등 아까 위탁자 지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 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말씀드렸고, 취득세 취득시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다? 에? 원칙 언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어느 때를 취득시효예요? 계약상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지급. 양도소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효로 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아이고 또 다 까먹구나 또.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효합니까? 대금 청산일. 사실상 잔금 실제로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계약상 잔금지급과 관계없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양도세에서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이에요. 이래서 공부는 계속 리듬을 타면서 공부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자꾸 보는 게 좋아요.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과목만 막 집중적으로 막 한 달이고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시험용 공부는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과목만 팁답하고 다른 과목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전 과목을 저희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전 과목을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고 리듬을 타고 상기하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시험용 공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9, 10월 달에 마무리 공부도 똑같아요. 전 과목을 저희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전범위를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상기하고 잊어버릴만 상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지?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 과목을 돌아가면서 그 부족한 한 과목을 어떤 시간 됐을 때 기회 잡아서 집중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어떤 전반적으로는 계속 리듬을 타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양도세는 이거잖아요. 취득세는 하여튼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을 때는 뭐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그래서 개인간 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이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죠? 그 다음에 국가나 법인으로부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유상취득했을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개인간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합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이에요?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어느 때?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니라는 거 객관성이 있어도.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뭐 계약서상으로는 연부금 지급이 2019년 6월 10일, 실제는 6월 15일. 그럼 언제? 6월 1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 그 다음에 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원칙? 예? 증여 받은 날이에요?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언제? 계약일. 예? 땀만 먹지 못하도록 빨리 계약일,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느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했어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했잖아요. 양도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하냐?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의 일입니다. 자,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실, 유증은 유증 개실. 자, 상속은 뭐 취득세나 양도세나 똑같이 상속 개실이고요. 하여튼 자, 그러면요. 자,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의 계약 해제를 배웠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계약 해지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 시기에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했을 때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세는 언제예요? 건축은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 사실상 사용일이고. 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뭐 그러면 그날이고 뭐 이런. 근데 하여튼 사실상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다만 올해 이제 개정된 거 아까 우리 개정된 거 우리 정오표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개정된 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자, 이번 5월 30일 날 개정이 됐죠? 자, 그 전까지는 자, 소유권 이전 방식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뭐 이제 저 쳐다보고 그래, 여러분들. 안 보다가. 자, 소유권 이전 방식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소금 공고의 다음날이었다가 이제 요거, 준공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됐는데도 이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때 그 중간에 이제 취득한 사람은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의 세율 1%, 2%, 3%를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준공일로 일반적인 건축물과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 여기에 추가된 서류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준공검사 증명서 요거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준공인가증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지금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뭐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 또는 준공인가증 같은 거 내주는 날 준공일을 기억하면 돼. 준공일을 기억하면 돼. 이런 거 내주는 날 이렇게 통일됐다는 거 이제 이런 거로 일반적인 건축물과 같이 준공일로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 공부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 시기 등등 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 우리 과세 표준은요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걸 과표를 결정해요? 누가 과표를 결정해요? 납세무자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언제나 항상 또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객관적 취득.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했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를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리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주의할 것이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국가나 자치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예? 국가나 자치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예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웠고요. 또 여러분 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 분양권 같은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객관적 취득 방법에 의해서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 취득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있잖아요.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 예?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분양가격이나 공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분양가격 프리미엄 붙었을 때 그거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분양가격보다 마이너스 떨어지는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XX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격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가 낮은 경우에는 뭐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우리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한다?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해? 증가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잖아요. 간주 취득.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다. 뭘 과세표준합니까?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전의 시가총액을 뺀 증가한 가액입니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이 가액을 말합니다. 하여튼 증가한 가액 과세표입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얼마? 4억 원 증가한 가액 과세표하고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점주의 주식 취득 과세표는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어떤 A 법인의 시험에 나왔던 것이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액이 3억, 차량의 가액이 2억, 그럼 합쳐서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이 60%다 곱해서 10억 곱하기 60%니까 6억 이렇게 해서 과세표 구했잖아요. 오늘 거기다가 이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채권 매각 자손 같은 것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까? 법인장부로 몇 프로? 90% 넘게 입증될 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적으세요 여러분들. 사실상 국수공판법부 같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게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그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모두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 하는데 그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네? 할인액 매매 대금이 약정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그래 내가 기분 좋아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그랬을 때 그 할인 금액은 포함해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도 했었죠.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쭉 있었고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는 나왔고요. 뭐 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속에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또 특히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같은 거, 또 공인중개세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이런 거 포함하잖아요. 네?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합니다. 법은 항상 바른 거, 법은 O 바른 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런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고. 그 다음에 자 오늘 31페이지 드디어 이제 10번 테마 세율입니다. 아이고 결국은 복습을 한 15분이나 20분 만에 끝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거의 30분을 채웠네요.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자, 반대로 돌리시고, 예,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예.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좀 돌리시고. 예. 예. 어제 간밤에 새벽에 U20 피파 월드컵 축구 있었죠?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사실은 좀 맞춰놨었어요.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렸는데 있잖아요. 자신이 없더라고. 왜냐면 오늘 특강만 없었으면, 오후에 특강만 없으면은 내가 그냥 오전 강의만 하는 것 같으면 뭐 오전 강의야 그냥 못다 특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잤을 건데 알람이 울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후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이기기를 바라면서 그냥 결승전에 올라가면 그때는 꼭 봐야지 그러면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침대 옆에 탁자 있잖아요. 제일 먼저 거기서 손을 딱 눈 뜨자마자 바로 월드컵 어떻게 했지? 그래가지고 바로 손이 딱 가가지고 탁자에 있는 것을 핸드폰을 딱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핸드폰 켜가지고 이겼나 딱 하니까 딱 보더니 눈 쫙 뜨면서 이렇게 막 눈이 초점이 안 맞았는데 딱 보니까 이겼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동영상 딱 뭐 하나 떠가지고 뭐 결승 뭐 어쩌고 딱 나오더라고요. 보는 순간 이겼구나. 눈을 바로 딱 뜨고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대0으로. 그래가지고 골 장면 리플레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결승전 언제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딱 검색해 봤더니 야, 결승전이 또 끝내주기도 이번 주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되는, 그죠? 말하는 토요일 밤이나 똑같은 거죠. 1시인가 그렇더라고. 또 3시면 또 그것도 또 기다리다가 또 잘 수도 있는데 1시니까, 1시는 뭐 그까이 거 뭐 저희가 맨날 자는 시간이 한 2시인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젊은 청춘들은 보니까 광화문에 나갈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광화문 같은 데 막 나가가지고 또 응원할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우리 암기 얘기했었잖아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토지 세율 구조인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저는 안 나가요. 내가 1시, 새벽 3시까지 내가 거기 광화문 내가 저 돌아다닐 일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나갈 자신은 없고요. 문제 아니 거기 갔다 오는 것도 문제에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갈 자신은 없고 그냥 집에서 TV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기분 좋은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자, 좋은 기분을 모아가지고 31페이지 10번 테마 별표 3개 하시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만 안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례세라는 것은 보세요. 비례세는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례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보다 비례세고요. 자,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고, 그런데 취득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똑같아요. 다만 근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나 납세무자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서 세율이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어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보니까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지자체장이요? 5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감정할 수 있다.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율적 일반 원칙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해당하면 자,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높은 거 아니고 그때는 큰 것을 세액으로 하고. 취득세에서는 높은 세율을 정하고.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내용이요. 이거 우리가 취득세 세율 무조건 여러분들이 표준 세율 외우셔야 되는데,
빠르게 제가 그냥 자세한 설명은 뭐 좀 그렇고 빠르게 한번 취득세 우리 세율이요 마지막입니다. 표준세율 암기요. 자 그리고 또 취득세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설명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2010년도까지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또 등록세가 있었는데 등기하면서 냈던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 세금을 통합해서 우리가 통합된 이제 우리 취득세 뭐로 두 번 신고하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한 번에 하자 그래서 두 개 세목 취득세 통합했는데 그럴 때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2%였었는데 자 사치성 대상 아닌다면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중과대상 아닌다면은 자 그리고 등록세가 이제 옛날 등록세가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했죠. 그래서 복잡해서 이걸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외우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이죠. 이거 암기한 거에다 이거로 암기한 거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갑이라는 우리가 한 젊은애 어려서 조실복무한 갑이라는 젊은애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드렸고 제가 이 만약에 어려서 조실복무한 젊은 청춘이 만약에 여자였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 속에서의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조실복무한 여자 주인공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다. 그 여자 주인공 얼굴 예쁘고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예쁜 건 기본이죠. 얼굴 예쁘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은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죠. 만나는데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는 잘생겼고 집안은 어떻고 빵빵하고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하네 반대하고 해드렸잖아요. 자, 그 드라마 중반부 되면 갑자기 어떤 중견 배우가 나타나는데 얘 생부가 살아있어가지고 애타게 찾고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만나려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뻔히 스타만 한국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서민들은 재벌을 얼굴 보기가 TV 말고는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재벌하고 엮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뭐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어떻게 치다가도 재벌을 만나고 또 이러다가도 또 재벌하고 또 잘 안 돼가지고 얘랑 어떻게 잘 안 되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또 재벌이고 그죠? 그냥 재벌만 만나지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참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만나면 재벌이고 이렇게 해도 만나도 재벌이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갑은 남자였고 하여튼 어려서 보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 어른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고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졸제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삼삼했고요. 좋아서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고요. 338. 그 다음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죠.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 독립을 이루어보자 무동이 8.15 선언했고 당당하게 농사 잘 짓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 짱 났죠. 뭐라고요?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소문 짱 났고 저희 아버지 바람을 하면 유식이는 유식 20. 저희 아버지 바람을 하면 유식 20. 서울에 열린 농어민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죠. 어떤 선물? 어떤 선물 받았어요?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거 338인데 상삼팔로 그 다음에 자, 원판 영삼식인데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외웠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고 자,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위 단위로 표시되는데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천분위 단위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앞에 것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또 외워보겠습니다. 상삼팔에서 이거 뭐예요? 상속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건데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건 지금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등기병이니까 여기다가 옛날 취득세 2%를 플러스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되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된다? 2.3%예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8 2.8%입니다. 2.8%. 자, 상삼8 2.8%.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럼 몇 프로입니까? 뭘 보면서도 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사 2.8%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고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자,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면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비영리 사업자가 앞에 게 요적인 거잖아요.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종교, 제사, 종교, 학교법인, 정당, 사회복지법인 같은 그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0.8%에 대해 2% 플러스해서 2.8%고 무독립 8 1호 일반인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니까 1,000분의 15 1.5%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증여나 기부로 여러분이 뭘 취득하면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비용이 사업자면 무독립 8 이거고.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짝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이요. 자, 그랬을 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유십. 농지를 매매나 교환 돈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이니까 1%인데 2% 플러스 하니까 3%고. 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나 주택 이외,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자, 유상승계 취득했다. 유십, 20, 1,000분의 20, 2%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4%.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 다음에 원팔, 오리지널 원팔,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은 원팔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은 원팔, 원시 취득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그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깎아줘요, 세율을. 그래서 0.8%예요, 참고적으로.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고 그냥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고? 2.8%입니다. 원팔, 2.8%고. 그 다음에 03식의 아라비아 숫자 0을 우리가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 빵상, 03.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합유, 총유, 공유합유, 총유물, 이런 거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03이니까 이거 2.3%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습니다. 다 같이요. 스토리를 외우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03시계요. 한 번만 더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03시계. 이렇게 여러분들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머리 글자에 표시해놨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상속, 상삼팔이요. 농지다 상삼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취득세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4개 지목을 얘기하고요.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용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 무상 승계 취득은 상속과 달리 농지나 농지 아니냐 구별 없고요. 유상 승계 취득 유십, 20. 자, 농지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 3%. 농지 이외는 유십,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예요.
매매와 교환, 비교란을 보세요.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같다는 거. 원시 취득 원팔 2.8%인데 다만 비교란을 보니까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써 있어도 증축. 그래서 거기 건축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놔요? 증축.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증축. 증축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입니다. 원래. 그죠? 건축물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요거, 자,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자,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이거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여기서 또 이거 나중에 오해하면 안 돼.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자, 원팔 몇 프로요?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인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적으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0이죠? 03, 빵삼, 030입니다. 비고란의 내용은 우리가 특례세율을 보고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여튼 공유물,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0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외워봅니다.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동이 815, U12식, 원팔, 030입니다. 좋습니다. 32페이지로 가시면 2번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무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제외. 그런데 당연하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아까 표준세율 상삼팔 무동이 815고 주택을 신축했을 때 표준세율 물어보면 주택을 신축했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을 신축했을 때 표준세율 몇 프로냐고요? 신축했으니까 원시취득이잖아요. 원팔 2.8%입니다. 주택을 이건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면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이면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했다?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유.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원래 우리가 주택을 신축한다.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겠지. 그죠? 원래는 주택을 신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신축했을 때 또 토지 취득할 때 4%, 주택을 신축할 때 원시축이니까 원팔 2.8% 이렇게 적용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잔머리를 써가지고 순서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토지 이외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돼가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그래서 1%, 2%, 3% 요거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예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꾼다 뻔하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 확대, 자, 그 서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서, 임시 사용승인 또는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사용되는 건물과 부속 토지도 이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영구인하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그래가지고 가정 어린이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도 포함. 무슨 얘기냐? 작년까지는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주택에서 얘네들을 제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는 몇 프로였냐면 4%였어요. 근데 자, 올해부터는 이제 가정 어린이주택을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곡초하면 3% 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영구인하 세율 대상 주택에 얘네들도 포함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로 이전할 때 취득은 일반 유상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있잖아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할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거니까 취득세 비과세하고요. 근데 이 수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수익자가 있어요. 이 신탁에 대한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에게 이전했을 때 이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원칙 3%,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비용이 사업자할 때 2.5%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수익자의 취득 과세하는데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 잡으셔야 돼요. 수익자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라는 거.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세율특례입니다. 세율특례. 요 세율특례, 특례 세율은 배경적인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세율특례, 중과세율 이런 것들. 저 배경적인 것이 필요하죠. 이것도 역시 옛날 2010년도까지 있었던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좀 이런 말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배경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세율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